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시청자 여러분,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꼭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죠. 일반적으로 민사나 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최소 1년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1년 동안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누군가와 싸워줄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만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앞장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법적으로 대신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저한테 찾아오신 의뢰인 중에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변호사 소통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건 진행도 매끄럽지 않다면서 중간에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중간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우리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고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그 4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는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처음 찾아 나설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그런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뭐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실력까지 담보가 되거나 정말 좋은 변호사의 확률은 사실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일단 검색을 하면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다, 형사 전문 변호사다라고 해서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짜로 성실하게 내 사건을 잘 이끌어줄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비를 많이 내서 인터넷 검색에서 맨 윗줄에 보이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실력도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광고의 홍수 속에서 정말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최대한 이런 것들로 후보 변호사를 한 5명에서 6명 정도 추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보통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거라는 이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사무장님과의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곳도 있을 텐데 우선 그런 곳들은 과감하게 딱 제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연결이 되면 변호사와 만나가지고 한 대략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결국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고 또 내 사건을 정말 성실하게 또 맡아서 끝까지 책임을 져줄 변호사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딱 통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 사건을 나보다 더 잘 분석해서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너무 잘 공감을 해줘서 내 마음을 200%, 300% 이해해준다. 그래서 또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한두 번 만나서 이제 끝날 일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짧게는 1년, 아니 길게는 3년 동안 이제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와 잘 통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두세 명 정도로 이제 마음에 드는 변호사가 추려진다면 이제 해당 변호사의 경력과 또 전문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경험을 많이 가진 변호사가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될 것이고요. 또 민사사건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분야에서 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법률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재판 결과는 또 어떻게 예상하고 우리의 방어 논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0% 이긴다고 장담하는 이제 변호사도 사실 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100% 이기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 너무 명백하다. 이런 사건은 이제 100% 이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좀 애매한 경우가 더 많고 한쪽에서 주장은 이렇게 하지만 또 반대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측 몰이 다 말이 어느 정도 다 맞거나 일리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100% 승소를 장담하는 것도 사실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려고 좀 거짓말을 하거나 좀 그런 것들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은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가 너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은 정찰제도 아니고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임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준에서 너무 높게 부르는 변호사도 걸러야 되고 또 너무 낮게 부르는 변호사도 사실 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게 부르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이제 광고비나 부대 비용 같은 거에 지출을 이미 많이 한 사무실에서 그 수임료를 통해서 그런 비용도를 이제 보전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고요. 또 너무 낮게 부르는 변호사도 그러니까 내 사건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을 좀 할 가능성도 일단은 높고 또 너무 수임료가 낮다고 이제 한다면은 사건 수임만을 목적으로 이제 수임료를 낮게 불러서 일단 무조건 선임하고 보자 이런 변호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의사항은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서 변호사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와도 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변호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면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변호사를 또 믿지 못하고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뭐 태클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믿고 맡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끊임없이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솔직하게 조언을 해주는지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가진 약점이 무엇이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이 가진 약점은 무엇이고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변호사가 끊임없이 질문도 던지고 함께 계속 상의하고 계속 전략을 세우는 것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혹시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렸을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될지 그런 이제 주의사항을 조금 들어서 아시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선 변호사를 뭐 누구의 추천이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던 대략 5명에서 뭐 그 정도의 후보군을 이제 추린 다음에 그분들과 직접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라. 그러면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한하는지 그런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미리 내 사건의 내용을 뭐 한 장짜리 종이로 한번 정리를 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이제 상담이 가능할 것이고, 이제 막연하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만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와 만나서 사무실도 한번 훑어보고 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에게 내 사건을 믿고 맡겨도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아마 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